단접병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한 농가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살포를 했는데 정말 두 번 만에 단저가 스톱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어요. 근데 더 비싸게 받는 분들은 뭐 7만원, 8만원 받는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사천에서 이전 사천 단감영농조합법인, 현재는 사천 원해농업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사천은 타 지역과 비슷하게 고추, 깨, 콩 등 다수의 밭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고, 과수의 주 작물로는 이제 이 사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단감, 대봉감, 그리고 해안 쪽 그 삼천포 쪽으로는 참다래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대표적인 병에는 뭐 탄저병, 그리고 둥근무늬 낙엽병, 그리고 흰가루병, 가끔 발생하는데 이제 몸무늬 낙엽병이 있는데, 둥근무늬 낙엽병은 다 아시다시피 5월에서 7월 중순까지 집중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 병은 잠복기가 한 100일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그때 실패를 하게 되면은 9월에서 10월에 이제 잎에 반점이 찍히면서 이 낙엽이 지기, 조기 낙엽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월에서 7월 중순 사이에 낙엽병 전문 약제를 2회에서 3회 정도는 충분하게 살포를 해주시고, 약을 아무리 방제를 잘해도 낙엽병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나무라든지 물 빠짐이 좋은 가원들, 이런 나무들은 비료에 보통 용탈이라든지 수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세력이 약해져서 약제를 잘 살포를 해도 낙엽병을 갖다가 실패를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5월에서 7월 중순 사이에 비료를 갖다가 추비를, 웃비료를 갖다가 2번 정도 2회 나눠서 해주시고, 그리고 아미노산이라든지 요소를 한 1에서 1.25kg 물 500리터에 희석해 가지고 충분하게 살포해 주시면은 분명히 낙엽병에는 보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단접병은 장마기에 집중 방제해서 도장지나 과실의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이 탄저병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한 농가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탄저병 심했어요? 엄청 심했지. 작년에는 이 지역뿐만 아니고 산을 끼고 있는 감들은 저 청량이라든지 진영, 여기는 탄저병 때문에 수확을 실패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9, 10월에 작년에 고온이, 온도가 거의 한 35도 이상 이렇게 되면서 비가 뭐 집중호우가 때렸기 때문에 탄저병 뭐 거의 안 걸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농사를 꽤 잘 짓는다 보는 분들도 다 탄저병 때문에 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산에 식재되어 있는 감나무들이 탄저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소나무 송화가루가 집중적으로 날리는 딱 그 시기에 단감의 흰가루병 같은 경우에 포자가 발생이 됩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전문약제를 잘 살포해도 한 1년 농사 정도는 좀 편하게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초기부터 후기까지 권장해 드릴 수 있는 약제로는 피라클로스트로빈하고 헥사코노질에 합제되어 있는 헤드라인, 그리고 보호살균제와 프리옥신이 합제되어 있는 척토마, 이 두 가지 약제가 아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요즘은 산을 끼고 있는 가원들은 돌발 해충인 미국 선녀벌레, 그 다음에 갈색날개 매미충, 그리고 꽃매미충,
가끔 응애의 발생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감나무의 가장 대표적인 충으로는 깍지벌레 1, 그 다음에 노린재 2, 감꼭지 나방 3번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깍지벌레는 예전에는 이제 깍지벌레가 뭐 주머니 깍지벌레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잎이 나오기 전에 보통 유황합제나 기계유를 살포하고 6월 말 7월 초, 뭐 7월 말 8월 중순, 9월 중하순 이 정도 살포를 했는데 요 근간에는 주머니 깍지벌레 외에도 뽕나무 깍지벌레, 꿀미 깍지벌레, 싱나무 깍지벌레 등 많은 종류의 깍지벌레들이 이 감나무에도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우 살포를 해서 끊임없이 이 깍지벌레를 갖다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깍지벌레를 위해서는 1순위로 해야 될 게 조피 작업인데 이제 월동을 하는 이 깍지벌레들의 알이 이 조피 사이에 박혀 있는 것도 있고 알뿐만 아니고 이 유충들이 이 조피 사이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약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침투가 되지 않으면은 잘 이렇게 깍지벌레 방제를 좀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깍지벌레는 밀랍을 해가지고 이 껍질을 안고 있을 때는 이 껍질을 싸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깍지벌레 약을 방제를 해도 실패를 할 수가 있으니 항상 유충기 때 아주 어릴 때 잘 방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깍지벌레 약재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약재는 초기에 그러니까 이게 부프로페진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제 육아기 때 이후로는 살포를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전에는 부프로페진과 이 디노테프란 성분이 들어 있는 이 금객이 아주 적합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제가 예전에 일본의 그 원재 회사 직원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 아스타메프리드 성분이 이 깍지벌레약으로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이 아스타메프리드 성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감에도 가끔 응애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아바메킨 성분이 들어있어서 저는 이 약재를 그 중후반기에는 추천하고 있는 편입니다. 노린재 방제는 7월 중하순이 넘어가면서부터 노린재 방제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7월에서 8월 사이에 비가 안 올 때는 그 시기에 약을 갖다가 제대로 뭐 안 치시는 분들은 수확기에 가서 노린재 피해를 갖다가 많이 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린재 약재만이라도 이 중간중간에 한번 대략적으로 과원에 한번 살포를 해주시는 게 저는 노린재 피해를 갖다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의 노린재 약재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약은 중후반기에도 살포가 가능한 스타트하고 그리고 이 유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이 명타자. 예, 노린재는 제가 봐서는 뭐 나방류도 이 감꼭지 나방도 이 방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감꼭지 나방은 사실상은 뭐 가끔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렇게 깍지벌레나 노린재만큼 피해 면적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방제를 실패를 하면은 또 이 단감의 어떤 그 상품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감꼭지 나방 같은 경우는 연 2회 보통 발생이 되는데 방제 시기로는 남부 지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통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 그리고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그 정도 2회 정도만 방제를 해도 되는데 감꼭지 나방 중에 가장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 약재가 좀 고가이기는 하지만은 알타코아 그리고 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스타트와 이 타이틀도 감꼭지 나방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래도 요 근래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이 생리장애들은 꼭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급격한 토양 수분 변화로 인해서 양수분이 흡수가 불균일할 때 이제 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초기 비대에 보통 이제 이 가뭄 날씨로 인해서 꽃받침이 생장이 불량해져 가지고 그 가을 수확기에 집중 강우로 갑자기 과일이 비대해져 가지고 무게에 못 견뎌서 꼭지가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감의 꽃받침은 보통 개화기에
70에서 80% 생장을 하고 7월 중하순이 되면 발육이 정지가 되는데 이 시기에 이 감꽃 받침을 갖다가 제대로 못 키우면은 후기에는 이게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과가 달렸을 때는 꼭지 들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관수 시설, 그 다음에 조기에 꽃봉오리 따기, 정례 작업, 그리고 열매 속기 제때 잘 실시를 해주셔야 되고, 꽃받침 생장 시기에 비가 올 때는 관수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 시기에 보통 5월에서 7월 중순까지 질소하고 칼슘을 갖다가 적절하게 이 함유를 해가지고 살포를 좀 해주시면은 꼭지 돌리면은 많은 도움이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멀게는 이제 IMF 이후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이 오름세가 거의 뭐 없었다고 봅니다. 기타 뭐 작물들의 가격도 마찬가지지만은 과수작물 중에 특히 우리 단감 농업이 지금 인기가 많이 없어진 데 대해서 너무 진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신품종 개발에 뭐 품종 개량도 많이 개발되고 한층 더 나아지긴 했지만은 아직 어려운 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뭐 단감 농사에 종사하는 우리 단감 농장주님들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 이제 무더운 여름 잘 견뎌내서 올해도 고가의 단감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대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가 너무 네, 너무 좋네요. 좋네요. 여기는 부유 단감 만생종.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보급되고 있는 게 태추. 예, 태추 단감은 약간 좀 조생종인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과 단감이라 해가지고 육질이 아주 부드러우면서 당도가 거의 한 18브릭스 이상 나오는 예,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태추가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껍질이 너무 얇다 보니까 이게 사비가 많이 껴가지고 이게 판매자한테는 이게 당도는 좋지만 사비 자체가 끼면 품질이 좀 떨어지게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거는 개인 판매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이제 각 그 개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가 부유 단감이 평균 시세가 뭐 한 2, 3만 원이면은 태추 단감은 비싸게 5만 원 정도 10kg 기준 해가지고 직거래. 직거래를 했을 때 근데 더 비싸게 받는 분들은 뭐 7만 원, 8만 원 받는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비가 뭐죠? 사비가 낀다라는 게 때가 낀다라는 약간 시큼시큼한 이게 이제 과피 흑변과처럼 열매에 이제 이렇게 시커먼 얼룩이 지고 까만 점 같은 게 이제 많이 끼는 그런 걸 약간 사비라고 일단 표준어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사천에 와서 제가 처음에 놀랐던 게 에이프리라코는 농약이 처음 출시됐을 때 완전히 이 사천에서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그때 한참 이 가을에 탄저병에 완전 진짜 이 감이 다 내려앉는 그런 시기에 에이프를 갖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살포를 했는데 정말 두 번 만에 탄저가 스톱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이프리 사천에서는 최고의 약으로 그냥 지금 감농사 짓는 분들도 에이프는 꼭 넣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한농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약 개발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이 한층 더 이 좋은 상품으로 생산이 되는데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